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SVB 사태가 여기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두 번째 위기에 더해서 오후에 전해진 깜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대한 부작용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자,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물가를 잡기 전까지 또는 어디가 부러지기 전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 부러지는 신호가 조금씩 보여왔다는 겁니다. 자, 은행 위기 사태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3월 FOMC 금리 전망이 바뀌었어요. 빅스텝 50bp 올릴 확률이 거의 75%에서 80%에 육박했는데 현재는 베이비 스텝만 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25bp에 있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아예 동결 전망까지 우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금리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1월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거 최종금리 5.5에서 5.75%까지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6%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은 최종금리가 5에서 5.2%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되어야 인하될 거란 전망에서 올해 3분기 특히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도 꽤 많이 베팅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도 3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에 노랜딩 시나리오가 힘을 잃고 지금 경기 침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어떤 방식으로든 침체가 올 확률이 커졌고 앞다퉈 기관들이 그 전망 시기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은행 시스템적 위기가 불거지게 되면 금융권의 대출 태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건 당연히 투자나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은행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 좀 살아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유럽 경제까지 침체가 되네? 그러면은 미국도 안 좋아지고 유럽도 안 좋아지면 세계 3대 시장 중 두 곳이 은행발 위기에 따른 침체 확률이 높아지겠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요도 둔화돼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향후 금리 전망이 이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는 전망이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4.08%에서 현재 3.59% 3월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화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 국채 금리가요, 이제 모든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모두 다 기준금리 3.5% 이하로 맞춰졌습니다.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도 3.38%예요. 자, 오늘 오후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금융채 금리도 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트리플 A 등급 기준 1년물 금융채 금리가요, 3.96%에서 3.59%로 낮아졌고요. 트리플 A 등급 5년물 같은 경우는 4.56%에서 3.94%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당연히 예금금리예요. 자, 소비자 포털에 나와 있는 5대 은행 정기예금 1년물 최고금리가요, 3.8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55%로 낮아졌습니다. 조만간 3.4에서 3.5가 대세될 가능성 올해 2월 초 수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예금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투자 수요 유입에 결정을 주는데 얘가 한때 3.85를 넘어서 3.94%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한 대출금리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K뱅크가 오늘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2%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대출 금리는 3.62%부터 시작하고 신규 구입자금은 3.71%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반 전세금리는요, 무려 3.39%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다 3% 중후반이 대세가 됐다는 거죠.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39%면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5%부터 수요를 제한하는 측면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낮은 대출 금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매매나 전세 모두 다 30에서 40% 빠졌다가 매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는 여전히 바닥 수준 그대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 초반의 전세 대출 금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K뱅크는요, 카카오뱅크와 경쟁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3.13%부터 시작이죠. 단 한도가 2.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적 보증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K뱅크의 일반 전세 대출금리 3.39%부터 시작이죠. 자,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금리 3.62%, K뱅크의 주택담보대출금리 3.71%부터 시작인데 카카오뱅크는 장점이 있어요. 중도 상환 해약금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뱅크의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는요, 3.73%입니다. 자, 원래 주택시장에서 이제 채권금리 변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5년물 이제 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거든요. 지금 그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얘가 3.95%까지 낮아졌다가 이제 미국 빅스텝 가능성 때문에 4.3, 4.4까지 올랐다가 다시 3.73%까지 낮아졌어요. 인터넷 은행과 일반 은행과의 차이 볼까요? 지금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5년 고정금리가 4.19%부터 특판 예금이 나와 있고요. 3년 고정은 4.12%부터 시작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금리는 2년 고정 기준으로 3.9%고요. 이제 변동금리 기준으로 4.2%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2%부터 5년 고정금리는 3.73%부터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3.19%부터 시작이죠. 지금 인터넷 은행이 대출 조건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요, 대출 상담사가 특판 예금을 소개해 줄 때, 특판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줄 때 금리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거래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출 문의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출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인터넷 은행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 은행 변동금리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신규 코픽스 상품이 좋아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요, 신규 코픽스를 밀지 않고 신잔액을 밀고 있고요. 또한 변동금리보다는 5년 고정금리를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전세 시장이 될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3%가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이런 짤 돌아다녀요. 전세가 유리해졌다. 이제 반지의제왕 패러디물을 이제 이용한 내용이네요. 자, 왜냐면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4%예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4%를 넘으면은 그냥 반전세가 유리하다는 뜻이고,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으면 전세가 유리하겠네. 그래서 지금 전세 거래량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표상에 눈에 띄는 반등세는 안 나타났지만 그게 4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붕 떠버리는 것이 생겨요.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 4.2에서 4.4% 금리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까 K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부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2%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특례 보금자리하고 대출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커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시 직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를 0.5%포인트 낮췄거든요. 왜냐면 얘가 출시했던 시점에 인터넷 뱅킹에서 끝도 없이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정책 모기지론이 비싸네?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금리를 막판에 낮췄다는 거죠. 지금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특례 보금자리론과 인터넷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솔직히 금리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요구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정치권에서 얘기가 있나 봐요. 자, 이미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의 56.3%가 진행이 됐습니다. 22.3조 원이 진행됐어요. 근데 3월 17일까지 신청 현황을 봤는데 좀 의외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규 주택 구입이 금액 비중으로 44%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36, 35%였고 기존 대출 상환이 제일 많았거든요. 신규 주택 구입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 덕분인지 모르지만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1월달 대비 2월달에 2배가 늘어났고요. 3월달도 2월달 대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3월달에 동결됐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얘가 국채 5년물 금리와 연동이 되거든요. 금리 동결 당시에 5년물 국채 금리가 3.598%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년물 국채금리가 3.262%예요. 그래서 변화된 국채금리에 맞게 아마 다음 주쯤에 금리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출지 동결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로는 여전히 좀 대기가 긴가 봐요.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아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로는 금리가 낮춰야 되는 환경은 조성됐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발표됐습니다. 18.6%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2021년에 19% 올랐고 2022년에 17% 올랐는데 올해는 무려 18.61%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종부세,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와 연관되는 세금이라서 주택 보유하신 분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년 꼼꼼하게 체크하는 내용이죠.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시세가 낮아졌습니다. 시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공시가격이고요. 또 하나, 정부가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을 이제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71.5% 수준이었던 공시가격의 주변 시세 반영률이 올해 6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도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세종시였습니다. 30.68% 떨어졌네요. 인천도 마이너스 24.04%, 경기도 마이너스 22.2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7.3% 하락했네요. 자, 서울도요,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큽니다. 집값 하락의 중심지였던 송파구, 강동구, 노원구 등은요, 하락폭이 20%를 넘었고요. 서초구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은평구는 마이너스 13.5%, 종로는 마이너스 11.2%, 서울 안에서도요, 2배까지 하락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내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열람 가능 기간이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고요. 의견 청취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결국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중과세율의 높은 공시가격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이 처분에 대한 압박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기존의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덜하는 요소가 됐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 집 마련과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부동산이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예를 들어 볼게요. 자본금 3억대에 투자 가능한 아파트, 내 집 마련 추천하는 아파트, 자본금 4억대에 투자 추천하는 아파트 정리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냐?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만족해야 되고요. 호재가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 시에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리드렸습니다. 주 3회 영상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